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의 예지성 해가지고선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주는 사주의 큰 장점이자 좋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블룩블룩 어떤 이제 사건이 불어나더라도 그 결론적인 것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어떻게 이제 발생해서 가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전문가는 이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주 명리에 알면은 미래가 어떻게 발전돼 가고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명리 사주를 하고 주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리라는 거는 미래 예측 학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예측은 미래 예측 학문을 바로 명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죠, 명리. 명리에는 음의 오행에서 사주 있고 주역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보는 법이 있고 그렇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요 인사의 경제학의 용신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총선이 있어가지고선 이렇게 민주당의 문재인, 이낙연이나 황교안이나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세력이 형성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에서 나타나는 용신론 쪽의 동태론적 파악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크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행론과 육신론은 이건 근간입니다. 이거는 기초이자 근간이에요. 그다음에 운동론, 신살론이 있는데 이 용신론을 오행 육신론에 용신을 잡아가지고선 그 사람의 동태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것이 이제 현대 용신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 다음에 운성론은 신살론은 숙명론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직업으로 살다가 어떤 배우를 만났다, 자식을 어떻게 낳고 몇 살 때 무슨 병으로 죽는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숙명론적 운성론, 신살론에서 이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대 용신파라 그러고요. 현대 용신파. 용신파라 그러고 요거는 고전 격국파라 그럽니다. 고전 격국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격국을 따지면서 얘기하는데 신살과 운성을 중시해서 봐가지고 인생의 초기, 중기, 장기, 말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살 운성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요것이 바로 말하는 이게 당사주가 그게 많이 얘기하고 정대하는 인생 12진법이 요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용신파는 그 사람이 신약을 해가지고 용신을 잡아놔가지고 용신이 왔을 때는 자기가 득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오행론 육신론은 사주 공부의 기초입니다. 기초이자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자년 용신론적 분석을 하는 거죠. 특히 4월달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4월달에 뭐였냐면은 올해가 이제 경자년인데 이 경진월이 4월부터 와요. 그래서 사주는 큰 원칙이 있는데 자기 대운에서 있는 운이 세운에서 오면은 대운상에 예상되는 운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운상에 운이 겹쳐서 오는 월에는 세운상에 예상되는 운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운과 세운이 맞춰질 때는 반드시 예상되는 사건, 사고나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운하고 어른이 맞춰질 때는 세운상에 예견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경자년 4월달이 분명히 뭐냐면은 경금이 되게 득세하다는 오행론상에 이걸 염두하면서 이제 문재인, 이낙연 해가지고 주요 인사에 이 경금으로 왔을 때 4월 경자년 4월 경금으로 왔을 때 이 경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하려는 거죠. 그는 용신론에서 나옵니다. 오행과 용신론에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황교안이나 안철수나 홍준표는 이 사주는 다 네이버 블로그 전문 명리에 들어가면 자세히 풀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가 다르고 문재인도 시가 다르고 황교안도 시가 다르고 안철수는 사주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 사주도 시가 이 정치에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섯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거의 사주가 명리계에서는 정확하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사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용신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 경금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봐가지고서 4월달 총선 추세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문재인 사주는 요것이 뭐냐면은 해자축해가지고 수삼방국이 돼가지고 이 수성이 되게 강한 사주예요. 그러면서도 이 화성이 이렇게 시간에 투관돼 있어가지고 요 사주는 뭐냐면은 이렇게 편인성, 용, 상관 사주입니다. 근데 이 상관이 용신인 사람들은 상관하고 재성이 상관이 용신인 사람은 상관하고 재성이 오면은 저기에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 대신 관성, 금성이 오면 한신이 돼요. 한신이 됩니다. 한신. 그 다음에 인수가 특히 안 좋고 비겁이나 요것이 본인한테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64세부터 오는 경신대원회가 지금 69세인데 신금대원회 왔어요. 그러니까 신자진해가 수생이 딱 발해해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금은 이 신금은 천간에 투근할 때는 경금으로 나타내는데 자기의 경금의 역할이 되게 강하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금은 이 을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수로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제가 보기에는 3월 말 4월 초에 문재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금성, 이 관성, 경금은 이 문재인 사주에는 한신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식의 사주래요. 근데 이 금성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빨아당깁니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 대통령이 관성으로 크게 오면은요, 자기가 그냥 밀고는 가지만은 재물은 마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금이 왔을 때는 한산하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잡는다. 이런 식의 운이 와가지고서 조금 안 좋게 가요. 보통 이게 사주에서 잡힌 다음에는 일이 정체되거나 병원 신세지거나 조금 안 좋게 엮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자년 경진을 할 때 이 경금이 왔을 때 대운세운이 맞아져가지고 문재인이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잡히는데 대선 총선까지도 좀 정체돼가지고 안 좋게 영향 미친다 이래서 불리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이 사주요. 이낙연은 신묘, 신축, 병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는 저기에요. 이것이 이제 인묘 진해가지고 목 3방국이 돼 있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축토가 있어가지고 이 사주가 이렇게 인수가 강해가지고 신강으로 받쳐줄 것 같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축토 때문에 이 사주가 저기 쪽으로 못 가요. 신강 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축토 속에 개신기 해가지고 신금이 투관되어지고 전형적인 정적격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신약간 정적격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용신은 뭐가 되면 임목이 됩니다. 임목이 돼요. 시지에 때는 임목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시지에 임목, 인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편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암암리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출세하고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문서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을 해서 뜬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낙연 이 사람은 김대중이 잘 만났고 그 다음에 저기를 잘 만났고 문재인이 잘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국무총리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 용신이 인수해가지고 운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같은 이제 오화 대운이 와서 지금 자기 승세하는 운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계사운으로 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운이 저기 되면은 이렇게 화성하고
인수, 화성 비겁하고 인수가 이 사람한테는 용의신이 되는 거예요. 용희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기한테 좋은 시신이 와가지고선 그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뜬 거는 맞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경자년이 되면은 이게 자축합도 자진합수 이렇게 되고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이게 득시하고 뭐 이런 거지만 자축합토가 되죠. 자축합토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상관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세에서는 지금 이 그 점차 뭘로 가냐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은 관성하고는 반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 관운이 좀 함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이 경자년일 때. 근데 경진년일 때 이렇게 경진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신약강사제 재성을 딱 오면은 기가 많이 소진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도 요번 4월달 총선에는 기가 많이 소진되고 축진파되고 그 진진자양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조금 불리하게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낙연이도 문재인과 같이 경자년, 경진년 이렇게 되면은 좀 버겁고 어렵게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문재인은 상관하고 재성이 오면은 자기 특수한다. 그래서 지금 운이 정축, 무인, 김해일 1, 2, 3월 달에는 문재인이가 잘 나가요. 잘 나갑니다, 지금. 그러다가 4월 달 돼가지고 이렇게 대운, 세운이 다 합쳐져가지고 본인을 딱 잡는데 분명히 뭐 이렇게 옥죄인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이 총선 때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요. 황교안은 병호시 해가지고 시가 이게 오시라니 확실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주는 뭐냐면은 병호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요것만 빼놓고 유금 요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화성으로 아주 되게 강한 사주가 돼요.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63세 돼가지고선 작년에 이제 기해년이 돼가지고 정관운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이동 변동해가지고선 그 지금의 자유한국 때 총수가 되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신강한 사주에 그 비겁으로 오면 경쟁이 많아진다, 치열해진다 이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도 정충, 무인, 기토 이렇게 가면서 조금 이렇게 한산하게 흘러가죠. 이게 지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황교안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가 올 때 그런 일이 되게 많고 때가 2월, 3월 이렇게 무인, 기묘로 가면은 이렇게 자기 이 사람이 관운이 이렇게 좀 함몰해요. 함몰해 갑니다. 함몰하고 좀 이렇게 한산하게 하고 좀 안 좋게 가. 그러다가 4월달 경진년이 되면요. 이게 이제 그 경진년이 되면 이 사람의 시신이 와요. 시신. 좋은 신이 옵니다. 이게. 이 사주는 재성하고 관성을 부립니다. 관성을 부려요. 관성하고 재성을 부리는데 이 사주의 용신은 유금이에요. 유금. 이거. 이렇게 시지에 감춰진 유금이 이 사람의 용신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을계무해가지고 요 계수 평간이 여기 감춰져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관우를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4월달 경진년이 되면 시신이 와가지고 여러 여건상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뜬다 이렇게 해석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는. 황교안은 그렇게 해석하는 운이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68세를 넘어가는 이 시기 때면은 이 시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게 좋은 운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민년 2022년 이민월이 돼가지고 2월달 되면은 그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면은 그 2022년도 이렇게 되면은 자기 그 관인 상생 운이 와가지고 당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는 내가 이제 두 번, 세 번, 몇 번 올려가지고 안철수 항상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는 이거는 되게 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인데 요것이 이제 경금이 이 사람의 용신입니다. 정관이 이 사람의 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자년, 경진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용신운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59세인데 신금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신금대운에서 권세지운 딱 돼가지고 이 친구가 구정전에 들어오면은 이 정축년 이렇게 무인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는데 내가 동영상에 놓을 때도
이 친구가 이동하고 하는 일은 나만큼 정확히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막 바삐 움직이면서 어떤 기틀을 잡아요. 그러다가 3월 말 4월째 돼 경진운이 돼가지고 자기 이 적용가지고 밑에 사람 확 잡아 당겨가지고 확 뜨는 운이 와 있습니다. 분명히 안철수가 요번 총선회 때 큰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대운이 신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은 이 사람의 용신운입니다. 용신운. 아주 당당하게 자기 기세를 펼친다 하는 그런 식의 운이 와가지고 요번 총선에는 상당한 이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예요. 홍준표는 이 사주가 생일이 이게 생년월 시가 이게 정확한지는 조금 귀천막근데 보통 명리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의뢰일주를 해가지고선 문재인하고 비슷합니다. 문재인은 비슷한 사주죠. 이 사주도 이렇게 상관이 투과된 건데 이 사주는 그래도 이 사축 합의돼가지고 금성이 있어요. 금성. 관운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해자행이 돈키호테 기질이 좀 있다 그래요. 이 좌충수를 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주도 뭐냐면은 문재인과 같이 상관재성이 용신이 돼요. 상관재성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는 그래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관운이 오면 이게 버텨도 좋게 나가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상관재성이 이 사람의 용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문재인과 비슷한 적이죠. 근데 이 사주는 이게 정축 사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주가 문재인처럼 이렇게 해자축 해가지고 수삼방국이 돼가지고 되게 강한 수성이 많은 그런 사주가 아니라 이 사주는 비록 이렇게 자기에게 인수가 있어도 문재인만큼의 수성이 강한 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렇게 관성이 오면 자기가 잡아채 갑니다. 잡아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고 갑니다. 문재인 같은 한신에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만은 홍준표는 관성이 오면 자기가 받아줘 쳐 가게 돼 있고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홍준표는. 그래가지고 지금이 68세 해가지고선 지금 진대운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성운으로 와 있어가지고선 재성운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재생관해가지고선 어느 정도의 관을 받치면서 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자년, 경진월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 저기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게 경진해가지고 재성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희신이 오는 경우에는 분위기 여건상 그 사람한테 관인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이 안철수처럼 자기 용신이 막 탁 직접적으로 뜨는 것보다는 분위기 여건상 어떠한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썩 좋지도 않지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 가지고 어디를 출마하든지 홍준표는 이번에 당선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문재인과 다른 실화지 관성이 오면 관성을 이렇게 차고 가는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관성이 오면은 을경 합의돼가지고 이게 출세하고 득세하고 합격한다, 당선한다 그 운이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거는 왜냐면은 문재인과 이게 같은 경금이면서 다른 거는 문재인은 대운하고 세운하고 어른에서 자기를 잡는 꽉 그런 식의 운이 왔는데 홍준표는 대운에서는 재성운이 와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도와주는 쪽에 운이 와 있고 세운하고 어른에서 자기를 잡기 때문에 문재인처럼 확 잡아가지고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승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